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한번 눌러보실래요? 인스타그램은 아이디가 몇 개까지 관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10개 이상 만들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아이디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접속해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것들끼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예를 들어 내 개인 계정이라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 이제 회사에 대한 계정, 뭐 요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비공개 계정,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취미생활 같은 거 올려놓는 계정, 이런 식으로 계정들마다 어떤 특징이랄까요? 내가 어떤 역할 같은 걸 부여를 해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은 스토리나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PC와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익혀서 보도록 할 겁니다. 17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글보다는 일단은 이미지 도구예요. 인스타그램은 감성의 도구라고 하죠. SNS들이 모두 다 감성의 도구지만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먼저 보이는 그런 감성의 도구입니다. 글을 적었을 때 글은요, 이 밑에 조금밖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광고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KL 공식물 2월의 혜택해서 더보기를 눌러야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감성의 도구로 글보다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 좀 더 중요한 SNS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1 정비율의 사진 형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노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해시태그를 반드시 넣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해시태그로 검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찾을 때 검색란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 검색란에 적는 키워드가 바로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글이 사람들한테 검색이 돼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해시태그를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가 용이해요. 자, 일단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제 그 인스타그램의 홈에 들어왔어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바로 스토리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아역배우 같은 경우는 클릭해보면 이렇게 아역배우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내가 사진이라든지 뭐 간단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띄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토리라는 거예요. 스토리는 내 팔로워들에게 24시간 동안 요 상단에 노출이 될 사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명품 언니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면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게 될 테고요. 만약에 어떤 쇼핑몰을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서라면, 쇼핑몰을 브랜딩 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쇼핑몰의 명칭을 적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웹툰이랄까요? 그 인스타그램 툰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브랜딩 해 놓는 게 보이죠?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스토리 같은 경우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 로고가 더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심심하면 또 눌러보았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재밌죠? 네, 여기도 알고 보면 쇼핑몰인데요. 좀 특이한 제품들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제품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랄까 지름신 이런 게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예, 거기 있는 판매처로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그런 데라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넣었는데 꾸준하게 잘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스토리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후기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선전 이런 것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그날 이제 스토리 올린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가 다 봤잖아요. 그럼 다음 스토리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스토리를 다 본 거는 이렇게 회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세로 고침해 보면 다 본 스토리는 저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스토리를 죄송해요. 스토리를 잘 활용을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이걸 사람들이 눌러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내 프로필이 계속해서 보여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 또는 나의 마케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눌러서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스토리는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스토리로 올린 거는 아까 24시간이면은 없어져 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24시간이면 없어져 버리는 건 맞지만요.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보관을 해서 내 그 프로필에 하이라이트로 꺼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하이라이트로 빼놓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주시쌤 같은 경우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 구경하러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2월 혜택, 뭐 재능 기부 강의, 뭐 일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죠. 자, 이런 게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눌러보면은 요 안에는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을 그냥 폴더처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보이죠? 스토리 몇 개 개수 엄청 많이 넣었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꾸미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 24시간 동안 보인다 라는 부분도 일단은 하나의 이점이 되겠지만, 정말 잘 만든 스토리는 내가 프로필에다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꺼내놓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요즘은 릴스타그램이라 할 정도로 릴스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동영상 버튼 같은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를 음악과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냥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릴스이기도 한데요. 릴스 또한 해시태그를 넣어서 그 해시태그를 관심을 가져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의 노출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잘 찍거나 동영상을 잘 찍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좀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하기는 뭐 그렇게까진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는 하겠죠. 물론 어떤 SNS나 노력 없이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만큼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은 아마 성과를 얻을 수 있는 SNS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개인 계정이 있고요. 프로페셔널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 계정은요, 개인 계정이에요. 그리고 제 다른 계정은 프로페셔널 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누르면 실제 이렇게 통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놓기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런 프로페셔널 뭐 대시보드 이런 것도 보이죠? 이런 게 간단히 말하자면은 프로페셔널 계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 개인 계정에는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프로페셔널 계정은 얘가 몇 명한테 도달이 돼서 보였는지 아니면은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게시물 홍보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광고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피드로 뿌리는 것도 가능해요. 인스타그램에 내가 만약에 웹사이트 방문을 늘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타겟을 설정해서 뿌리게 된다면 물론 돈은 드는 광고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인스타 계정의 프로페셔널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5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의 비교가 있는데요. 개인 계정의 링크는 하나 연결한다면 프로페셔널 계정은 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분석 도구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 보셨다시피 애널리틱스를 사용 가능하고, 스토리 링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어요. 개인 계정에서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링크 다 걸 수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죠. 나중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계정은 광고 도구가 없지만 프로페셔널 계정은 아까 보셨던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약하기가 기본적으로 개인 계정은 없고요. 프로페셔널 계정 같은 경우는 날짜나 시간을 지정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올렸을 때의 경우냐면 그 페이스북에서 저번에 메타 비즈니스 슈트 보여드렸었죠. 거기서 올렸을 때 예약을 해둘 수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인스타그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원래 이게 그 쇼핑 태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쇼핑 태그는 그렇게 신경을 쓸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연락하기 아까 가능했던 거 확인했죠? 자, 이런 차이가 있더라. 자, 그럼 176페이지.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팔로우하기. 요거는 좀 이따 한번 팔로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177페이지를 같이 보죠. 자, 인스타그램을 사실 써보셨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높아심 때문에라도 한 번은 기본 구성 요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177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첫 번째 홈입니다. 여기 집 모양의 아이콘, 요게 바로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나와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게 바로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홈에서는 인스타그램 로고가 상단에 있고요. 옆에 보는 하트와 그리고 종이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 하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내의 어떤 반응,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해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빨갛게 찍혀 있는 건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눌러보면은 활동에 대해 보니까 제 연락처에 있는 화사님이 뭐 이런 아이디를 쓰고 있다, 뭐 누가 팔로우하고 있다, 누가 제 릴스를 좋아했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알림을 이렇게 들어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옆에 요 종이 비행기는 DM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요 종이 비행기는 DM이라고 해요. 다이렉트 메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메신저로 들어와지고 현재 이렇게 접속 중인 사람과 그리고 내가 이전에 메시지 보냈던 거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메시지 요청이 2개가 들어왔는데 누가 메시지 요청을 보냈나 요런 걸 볼 수도 있네요. 뭐야, 예쁜이 안녕은 어이가 없네. 누구지? 참. 네, 저런 사람들도 있네요. 자, 그건 냅두고 일단. 자, 홈이라는 부분에서 내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제끼고 이 밑에 부분을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랑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이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에는 팔로우랑 팔로잉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로워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따른다라는 거고요. 팔로잉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관심이 가서 신청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랑 그래서 팔로우 관계인 사람이 이렇게 올린 거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예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보이네요. 옆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사진을 더 넘겨서 볼 수 있죠. 인스타그램에선 사진을 총 10개까지, 10장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이 사진의 경우는 지금 좋아요를 24개 받았네요. 만약에 이 부분에 보니까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가 점점점 해서 눌러보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강아지와 우리 집이라는 부분에 지금 해시태그가 걸려 있는 게 보이죠? 만약에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요. 화면을 2번 터치를 해도 좋아요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게시글에다 답글을 남기고자 할 때는 이 표주방 모양, 이 대화창 모양을 누르면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간단히 댓글을 적고 게시를 하면은 댓글이 올라가겠죠. 자, 간단하게만 남겨봤어요. 자, 그리고 이게 DM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게시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내가 이제 친구를 선택해서 보내기를 하면은 이 친구한테 이 게시글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유용한 내용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옆에 보면은 여기 책갈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피드는 사실 인스타그램의 피드는 그냥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이 피드를 다시 보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어떤 나한테 유용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을 컬렉션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컬렉션에 저장할 때도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컬렉션에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컬렉션에 저장해놨다가 필요 없어지면은 여기 이렇게 다시 풀어주시면은 책갈피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집니다. 아까 광고의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키엘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여기 광고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광고의 경우는 지금 구매하기 이런 게 이제 버튼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메뉴로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돋보기는 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눌렀더니 이런 메뉴들이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찾았다면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MBTI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검색을 할 때 MBTI나 MBTI 나온 것에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오랫동안 체류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은 MBTI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앞에 꺼내 놓거든요. 그런 게 바로 검색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검색바에 클릭하고 여기다가 검색할 내용을 쳐보면은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쳐볼까요? 칠라니까 마땅한 게 없네. 그래요? 뭐 그냥 간단하게 댕댕이를 쳐볼까요? 댕댕 아까 있었으니까 강아지 이렇게 쳐보면은 인기랑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인기는 그냥 인기 게시물들 보이는 거라면 계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댕댕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소개글에 들어간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그냥 오디오고요. 태그는 샵 댕댕이, 댕댕이그램, 뭐 댕댕이들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댕댕이라고 적은 해시태그를 보니까 게시물이 1808만 개의 게시물이 있죠. 그러면 이 댕댕이라는 게시물에 보면은 인기 게시물과 그리고 최근 게시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릴스라는 부분이 있고 인기 게시물은 조금 넘사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게시물 같은 경우도 실제 이 게시물을 올린 게 언제냐면 1분 전. 그럼 이 게시물을 올린 건 몇 분 전이냐 봤더니 2분 전. 그러면 좀 많이 뒤로 가서 여기 있는 요 게시물은 몇 분 전이냐? 3분 전이에요. 이렇게
한 1, 2, 3분 만에 이만큼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해시태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내 해시태그가 잠시 상위에 보이더라도 금방금방 내려가 버리거든요. 네, 벌써 내려가고 없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좀 해시태그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시태그보단 어느 정도는 조금 해시태그의 등급이 좀 낮은 해시태그를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릴스는 릴스 칸이 따로 있어요. 릴스를 올릴 때 해시태그를 댕댕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릴스에서도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시태그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검색하지 않고 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댕댕이라고 누군가가 게시글을 올렸을 때 내 해시태그에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해시태그랜드 내 이 뉴스피드에. 자, 댕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댕댕이도 있고 댕댕이그램도 있고 댕댕이 마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게시글이 5,000개 이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시태그를 쓴다면 그렇다고 너무 큰 해시태그지만은 뭐 안 쓴다. 난 낮은 해시태그만 쓴다. 이게 아니라 해시태그의 그 규모, 볼륨 이런 것들을 일단 큰 해시태그랑 중간 해시태그 그리고 낮은 해시태그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장소는 제가 댕댕이라고 검색해보면 댕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장소들이 찾아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쳐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검색을 이렇게 해서 한일 컴퓨터 학원에 대해서 내가 만약 장소를 찾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소가 들어와지고 얘가 여기 있고 거기서 이제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는 해시태그로 들어간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플러스는요. 게시물 올리기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옆에 있는 릴스를 잠깐 볼까요? 릴스는 이런 식으로 음악과 함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짤막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네, 짤막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심할 때 충분히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좋아요나 댓글 등을 많이 달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할 때 릴스를 많이 쓰시기도 해요. 자, 그 옆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요거는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게 프로필인데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게 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디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은 아이디가 하나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이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정을 추가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는 게시글을 추가할 때, 게시글이나 릴스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그리고 여기 석삼자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설정, 내활동, 보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책갈피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장됨에 있고요. 저장됨 쪽에 들어있고 이 보관에는 내 스토리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토리는 24시간이면 없어지지만 보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스토리는 하이라이트에 꺼내서 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보관이라는 부분에 스토리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내활동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용 시간이나 방문한 링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필의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를 누르면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스토리 창으로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꾸고자 할 때는 프로필 편집에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게시물의 개수, 팔로워와 팔로잉이 있는데 팔로워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 팔로잉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의 게시물을 받아보겠다라고 신청한 게 이제 팔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름 부분이에요. 프로필 편집을 잠깐 눌러보자면 저는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가 사람들이 검색할 때 찾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댕댕이라고 쳤을 때 걸려져 나온 것들이 요 이름에다가 댕댕이란 단어를 들어가게 적어놓은 것들이 걸려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용자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소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소개글을 올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안에서는 나중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프로페셔널 계정에서 다시 기본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피드들인데 요렇게 앞쪽 모양이 나와 있는 건 상단 고정 게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올렸던 피드들 중에서 이거는 계속 앞쪽에 놓고 싶다. 이런 것들은 게시물을 상단에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진을 한 장 넣은 거는 이렇게 한 장만 보이지만 여러 장을 넣은 거는 이렇게 네모가 겹쳐진 모양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동영상 릴스를 넣은 거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보여서 아, 얘가 릴스를 넣은 거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릴스는 여기에서 따로 이렇게 눌러서 릴스 올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거는 태그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라고 자기 게시글에 태그를 걸어서 올렸다면 여기서 태그 걸려져서 나온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능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는 요 프로필 창에 이 내용을 바꾸는 부분과 그리고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 가볍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할 거는 프로필 편집이에요. 여기 프로필 편집을 누를게요. 프로필 창을 선택하시고 여기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여기 있는 프로필 내용들을 좀 바꿔주세요. 사진도 뭐 이쁜 사진 있으면 바꿔보시고 이름이나 사용자 이름 소개, 링크까지 연결해 볼 건데요. 링크의 경우는 사이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링크를 연결하겠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의 링크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요거 잠깐 링크 삭제 좀 해볼게요. 사이트를 우리가 링크 사이트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링크를 여기서 추가해서 넣는 게 가능해요. 저는 이제 인스타바이오라는 다른 그러니까 링크를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거를 선택을 해서 연결했는데 잠깐 삭제할게요. 기본적으로 링크는 외부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모바일로 스마트 스토어를 깔아놨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를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 빼놨지만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석삼자 그리고 여기 로고를 누르면 쇼핑몰이 들어와지죠. 이 쇼핑몰에서 이 밑에 보면은
요게 이제 공유잖아요. 이걸 선택해서 URL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인스타로 와서 외부 링크 추가에 URL을 꾹 눌러서 붙이고 제목에다가 스토어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처럼 게시글 자체에 링크를 넣어봤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가능한 곳이 일단 첫 번째 여기 바로 링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 어차피 있으니까 그 링크를 한번 이름, 사용자 이름, 소개 적으면서 연결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다 적으신 분은 체크까지 하면 저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저장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누르면 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어차피 테스트몰이지만. 자, 요거 잘 되시면 그 다음에는 게시글 쓰는 거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여기 게시글을 올릴 때 여기 있는 플러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게시물을 추가할 수 있게 뜹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화면 제가 사진 찍었던 부분인데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여기 보이죠? 자, 여기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게시물을 올리겠다면 게시물을 여기 내가 지금 찍어져 있는 내 게시판에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놀러 갔던 곳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사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총 10장까지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선택을 하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진의 순서라든지 색감 보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필터를 줄 때는 밑에 있는 필터 효과를 누르시면 되고요. 한 사진에다가만 필터 효과를 주려면 한 사진을 선택해서 필터를 주거나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의 순서를 바꾸실 때는요. 만약에 내가 좀 감성적인 게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런 열기구 그림 또는 여기 있는 이런 집 그림을 앞에다 갖다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꾹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혹시 필요 없는 사진이라면 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추가하실 때는 옆에 보면 플러스 있죠? 이걸 눌러서 사진을 10장까지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했을 때 필터 효과를 주거나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에서는 크기나 아니면 회전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밝기, 대비, 구조 등의 효과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효과 주시고 나서는 체크하시면 되겠죠? 위에 체크. 자, 만약에 다 배치를 했다면 다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제 게시글을 적을 수 있는 창으로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 문구 입력 보이죠? 여기다가 게시글에 문구를 적게 되는 겁니다. 178페이지 2번은 예쁜 카페, 목카페 힐링 일상 이렇게 적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그냥 적으면 되죠? 적으실 때 키워드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무 글만 적으면 좀 삭막하니까 이모지를 넣고자 한다면 밑에 여기 웃는 얼굴이 바로 이모지예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모지로 어울리는 어떤 그런 스티커 같이 꾸밀 요소가 있으면 그런 거를 더 넣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있나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다시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꾸며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30개까지 해시태그는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사람 태그하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사진 올린 것 중에 만약에 친구와 같이 갔다면 이건 이제 친구 누구랑 찍은 거예요. 이렇게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누구인가요의 사용자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과 같다. 그럼 얘를 만약 태그를 걸면은 이 사람한테도 아까 그 게시판에 같이 뜨게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게 태그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위치 추가가 있는데 해당하는 위치가 있다면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가 있어서 내가 만약 인스타를 여러 개를 관리한다면 여러 개의 인스타에 동시에 올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다 올렸다면, 다 적었다면 옆에 체크를 눌러서 게시글을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게시물을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릴 건가요? 라고 묻네요. 지금은 같이 올릴 생각이 없다면 나중에 하기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조금 기다리면 내가 지금 고른 사진이 피드로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잘 떴죠? 만약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원래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어떤 피드를 올릴 때 페이스북에도 같이 게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게시글 올릴 때 페이스북에 공유도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 인증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같은 게시물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챕터 20의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은 퀄리티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처음 볼 거는 스토리라는 기능입니다. 자, 스마트폰의 인스타그램에서 내 스토리를 터치를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올리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어디? 여기 홈창에서 요 내 스토리를 눌러도 올릴 수 있고요. 그냥 여기 올리는 데서 스토리를 눌러서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프로필 창의 위쪽에 가면은 여기 플러스 또 있죠? 여기 눌러서 올릴 수도 있어요. 어디나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스토리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추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자, 스토리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내가 스토리를 여러 개를 올리고 싶다면 꾹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건의 스토리가 올라가겠죠? 하나만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건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아예 찍어서 올리겠다. 그럼 카메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욕심내지 말고 한 장만 할까요? 여러 장 하려니까. 물론 여러 장 올려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 장만 할게요. 자, 다음 누르면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여러 장을 골랐다 보니까
레이아웃해서 여러 장을 같이 올릴 거냐 아니면 분리할 거냐 이렇게 뜬 거예요. 자, 분리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 창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내가 글을 적고 싶다면 화면을 터치하시면 글을 적게 이렇게 커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블랙푸드 검정콩은 아니니까 뭐 예쁜 카페 낙타 이렇게 해놓을게요. 글씨체는 이 밑에서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골라서 설정하시면 되고, 위에는 글씨 정렬 방식, 그리고 글씨 색깔, 그리고 요거는 효과, 아이고, 여기는 이제 효과, 여러 가지로 효과, 요거는 애니메이션 해서 내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설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친구를 언급할 거면 언급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치를 넣는 것도 돼요. 여기가 이제 글씨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따가 완료해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니까 완료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들어갔고 이 글씨를 손으로 눌러서 위치를 옮겨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다 두면 돼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면 글씨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또는 작게 또는 기울여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글씨는 그냥 터치하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나오는 거라 여러 글자를 적을 때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언급을 하겠다. 뭐 하면 골뱅이에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시태그 느낌이 나게 그냥 적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적으셔서 넣어도 돼요. 그러고 위치를 눌렀네. 완료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내가 두고 싶은 데다 이렇게 설정해서 둬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글씨를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옆에 얘는 뭐냐면 요거는 협찬 광고나 뭐 이런 거 붙이는 거라 사실 누를 일 없을 거고요. AA는 아까 터치해서 봤고 요거 스티커를 좀 설명드릴게요. 스티커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어요. 뭐 위치, 언급 다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이 GIF랑 링크예요. 일단 GIF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자, GIF를 누르면 여기서 내가 GIF 사진을 그냥 고를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 마땅히 많이 이쁜 게 없다면 내가 검색해도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커피를 찾아볼까요? 그럼 커피와 관련된 그런 GIF들이 나오니까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데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이거 너무 크다 싶으면 손으로 줄이면 돼요. 원하는 만큼. 그래서 스티커를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스티커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GIF 되게 많이 쓰고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링크. 자, 링크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게 제품 사진을 우리가 또는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우리가 스토리로 올린 거라면 그거를 사러 가게끔 연결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링크 추가에 잠시 화면을 줄여서 한일몰에서 팔고 있는 또는 한일컴퓨터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내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이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이용자가 많아요? 왜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희 테스트몰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공유하겠다 라고 해서 요 URL을 복사하면은 이 지금 요거 사는 요 랜딩 페이지 URL이 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스토리에 그 상품에 대한 걸 올리고 링크 추가에 넣은 다음에 스티커 텍스트 맞춤을 예를 들어 사러 가기, 구매하러 가기, 구매하기, 뭐 좌표 보기 등의 어떤 내용을 적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좀 꾸며서 스티커 텍스트를 넣고 완료를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데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는 카페를 그냥 가져다 올렸지만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거나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찍었거나 라고 했을 때 그 좀 재미있는 동영상 제품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만한 그런 소구 포인트를 찍고 거기에 이제 구매하러 가기 이런 걸 달아 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궁금한 사람들은 또 사러 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 되게 전 좋아해요. 뭐 블로그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효과인데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별빛이 내리는 것 같은 어떤 효과를 내고 싶다든지 효과를 선택해서 넣을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스토리 잘 만들었을 때 그리거나 아니면 저장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 저장은 이거를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스토리에 올리는 거 외에도 내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갤러리로 보내고 싶다든지 뭐 이럴 때 저장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다 꾸몄다라고 가정하고 밑에 보면 내 스토리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내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친한 친구는 뭐냐면 이 인스타그램에도 친구 아까 팔로워가 있지만 팔로워 외에도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는 친한 친구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팔로워들한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친구 사이에만 보이는 스토리를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글쎄 저 같은 경우면 뭐 VIP 고객한테 친한 친구를 걸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홍보할 때는 쓸 수는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보통은 요거 누르겠죠? 자, 내 스토리 제가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제 스토리가 이렇게 보일 거고 아직 올려지는 중이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구매하기를 눌러서 링크 방문을 하러 가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연결했던 그 제품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건 제품이 아닌 사진에다가 연결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제품을 찍어서 소구 포인트를 동영상을 찍었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예쁘게 꾸며서 스토리에 올려놨다면 호기심의 스토리를 눌러서 본 사람이 그걸 보고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좀 전에 올린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는 183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홈화면에서 내 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스토리에 올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빠져나와서 여기가 이제 내 스토리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스토리에 올린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하이라이트라고 보이네요. 요거를 눌러서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넣는 게 가능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기존의 하이라이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신규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이렇게 넣고 하이라이트의 이름을 짓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뭐 심심할 것 같으면 이모지도 이쁘게 넣어도 되고요. 이모지는 안 들어가는구나. 뭐 어쨌든 추가.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추가가 돼서 들어가졌죠. 그러면 제 프로필에 가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다른 사진들도 스토리에 올린 거 있으시면 하이라이트에 추가해 보시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만들기, 공유하기, 더보기 보이죠? 이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수정을 하시면
하이라이트에 대한 커버도 내가 원하는 커버로 바꿔서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엔 지금처럼 스토리를 한 개씩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토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커버가 제일 앞에 넣었었던 하이라이트 그림으로 있으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겠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서 로고를 좀 이쁘게 만들어서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서 그걸 하이라이트로 커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나중에는 이런 커버 수정을 해서 다른 이미지가 요 앞에 뜨게 그렇게 수정도 가능하다. 요런 정도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에 추가하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신 분 또 질문 주세요. 예전에 내가 스토리에 올려서 지금 여길 누르면 스토리에 하이라이트가 안 보일 때, 그럴 때는 옆에 석삼자를 누르시면 여기 보관에 예전에 올렸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스토리를 선택을 해서 이 스토리를 하이라이트에 넣겠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에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에 들어가지니까 뭐 제품에 대한 건 제품에 대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설명드렸어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긴 한데 인스타그램의 릴스 부분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185페이지에 해당하는 스텝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짧은 동영상 만들기라는 부분인데요. 홈화면에서는 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릴스를 눌러서 릴스에서 추가를 해도 되지만 플러스를 눌러서 릴스를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플러스 만들기에서 내가 릴스로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릴스를 눌러주시면 릴스를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직접 촬영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릴스는 이렇게 내가 당장에 찍어서 올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이죠. 왼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릴스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누르면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보일 거고요. 보통은 동영상을 릴스에 많이 올리지만 사진에 음악을 넣어서도 사진이 전환되는 정도로 릴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찍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내가 올리겠다면 이렇게 동영상이 보이고 이게 이제 동영상의 화면인데 내가 이제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깡총거리면서 다닌 이유가 지금 제가 예제 파일 좀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대충 이렇게까지를 실패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비치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작. 어쨌든 뭐 이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추가를 누르면 이거를 이렇게 릴스의 일부 영상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과 영상을 더 연결해서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떤 장면을 찍어서 릴스 영상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음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넣을 때는 요걸 눌러서 넣을 수도 있고 지금 편집창을 다 만약에 영상을 골랐다면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을 내가 여기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음악을 골라서 넣고 릴스에 추가할 부분을 선택해서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역시 글 적는 거 그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검색을 했을 때 스티커.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시끄러. 잠시만요. 좀 얘를 좀 없애놔야겠다. 자, 요거는 스티커긴 한데 스티커 자체가 지금 기능이 많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스티커나 GIF 정도는 있지만 좀 전에 제가 스토리에서 얘기했던 그 링크 연결 요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바타인데 GIF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낙서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효과겠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설정해서 릴스를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효과를 내가 주고 싶은 걸 이렇게 주면은 내가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특수 효과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여러 명이 됐죠? 이게 이제 나를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나타내는 효과라서 지금 여러 개의 화면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바깥에 그 배경이 안 보이니까 쓸만한데요? 뭐 그러고 여기다가 뭐 글씨를 적거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다음 누르면은 릴스가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릴스는 보통 이제 효과를 설정을 하고 나서 다음을 누르면 문구를 입력하는 란과 커버 수정이 나와요. 이 커버 그대로를 쓰면 배기 싫죠. 그러니까 이 커버에 수정을 해서 다른 기기에 이제 다른 그림을 앞에다가 깔아서 커버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구를 적고 문구 적을 때는 해시태그도 넣고 그렇게 해서 릴스에 공유를 해주시면 릴스에도 올라가면서 피드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릴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이런 정도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자면은 오디오 효과, 직접 추가, 길이, 속도, 레이아웃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동영상을 찍을 때 음악을 바로 넣을 때 이용하는 거예요. 음악은 들어보시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음악을 넣으시면 되겠죠. 저장됨은 내가 나중에 자주 쓸 음악들을 선택해서 저장하는 용도예요. 자, 요거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찍으면서 줄 효과가 있다면 그런 효과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좀 재밌는 효과들이 많아요.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막 많이들 쓰시는 걸 많이 봤고 그래서 필터 효과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눈발 같은 거 이렇게 날리는 그런 효과도 한번 줘봤네요.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체크인을 연결하는 건데요. 뭐 사실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15초 찍을 거냐, 30초냐, 60초냐, 90초냐 이런 거 초에 대한 거고 요거는 속도 뭐 0.3배, 0.5배, 2배, 3배 그죠? 요거는 레이아웃 그래서 동영상의 레이아웃을 나눠서 찍을 때 레이아웃의 모양 보이죠? 요거는 초시계. 자, 요거 같은 경우 타이머인데요. 릴스 같은 경우는 음악에 따라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러니까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촬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느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촬영이 되게 그렇게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듀얼은 전면부 카메라랑 후면부 카메라 같이 찍는 게 듀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스처로 관리 옵션은 요것도 쓸만한데 멀리 가서 내가 만약 춤을 추는 어떤 릴스를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손바닥 제스처로 사진을 찍게 동영상을 찍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제 손바닥을 인식해서 카운트를 세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게 한다든지 사진을 찍게 하는 것, 그런 게 카운트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찍고 있네요. 그죠? 자, 멈출게요. 자, 그리고 배치라는 게 있어요. 배치는 처음에는 아마 안 나타날 거고 영상 한 개를 찍었을 때 그 이후에 배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배치는 뭐냐면 이 영상과 같이 이어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사람이.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딴 곳으로 가요. 딴 곳으로 가서 여기 얼굴을 맞춰요. 그러고 만약에 찍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또 찍혀서 나오겠죠. 아이, 초시기를 괜히 해놨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마치 제가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 배치라는 기능을 쓰곤 합니다. 한번 대략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딴 데로 이렇게 이동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클립 편집을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찍은 한 장 한 장이 이제 클립이잖아요. 그래서 그 클립을 우리가 수정할 때, 그럴 때 클립 편집을 들어가서 만약에 영상이 좀 어색하게 연결이 됐거나 했을 때 클립 편집을 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진 않고요. 촬영한 걸 여러 개를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사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탁탁탁탁탁탁 음악에 따라서 같이 뜨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릴스를 많이 편집을 하곤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릴스를 가지고 한번 짤막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릴스에 대한 내용도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조금 추가를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시간 되시면요,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좀 재밌어요. 릴스 같은 경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7페이지 잠깐 보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에 릴스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게 어떤 기능을 뜻하는구나 봐두시면 좀 재밌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